안녕하세요. 블리그 헤드코치 홍준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크로스핏에 있어서 스포츠 그리고 피트니스 건강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는 스포츠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건강 철학으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명세를 타면서 스포츠로 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박스 주인이라고 하시면은 박스 주인으로서 이제 왜 이게 중요하고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좀 많이 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크로스핏의 스포츠가 나오기 전에는 그 전에는 그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철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로스핏의 정의, 크로스핏이 시작하면서 크로스핏의 정의는 constantly varied, 그러니까 constantly varied, 그러니까 다양한 동작들을 하죠. 그러니까 뭐 세 가지, 뭐 파워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 벤치, 데드 이렇게 세 가지만 하지만 크로스핏에서는 다른 종목들, 다른 스포츠들의 그 피트니스의 일부를 갖고 와서 그렇게 계속 돌리기 때문에 이거는 다양성, constantly varied functional movement, 그러니까 기능성. 그래서 크로스핏에서는 이제 모든 운동들이 기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그냥 어 어떤 예를 들까요? 이제 뭐 마라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냥 뛰죠. 뭐 뛰는 운동을 run은 기능성인 운동이긴 하지만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run만 하면은 뭐 run에는 엄청나게 잘할 수 있지만 그 마라톤 선수한테 뭐 백스쿼트 원RM을 찾으라 그러면은 그 중량이 많이 크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하면서도 기능적인 운동, 그러니까 60세가 됐을 때도 어떻게 하면은 아래에 있는 상자를 위에 오버헤드로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능성이 필요한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합 운동, 그러니까 이제 아이솔레이션, 뭐 바이셉 크롤 같은 경우, 이두 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디빌딩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크로스핏에서는 기능성이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 동작을 이제 크로스핏 매트콘이나 이런 형식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 인텐시티, 그러니까 고강도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다양성도 있고 기능성이 있지만 강도가 낮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냥 뭐 5 rounds for time이 아니라 그냥 5 round 그냥 가서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수다 떨다가 이렇게 피트니스를 하다 보면은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장병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 만든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도 태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로스핏은 다양성이 있고 기능성도 있고 고강도다 이렇게 시작을 한 철학이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로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글라스맨 교수님께서 이 크로스핏을 만들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이제 원래는 어느 정도 건강을 다시 찾고 싶은 아니, 원래는 이제 경찰들을 어떻게 하면은, 훈련을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올려서 경찰 아카데미에서 이제 정말 경찰이 되는 그 프로세스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하다가 찾은 게 크로스핏이고, 크로스핏의 이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적용을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잘, 소화를 한다면은 뭐 지방도 감량이 되고 근육량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이제 동작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만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비만인 분들을 위해서 대부분 크로스핏을 하라고 많이 추천을 하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태어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크로스핏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닷컴 붐,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시절이 딱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크로스핏이 탄생했기 때문에 crossfit.com에 가면은 무료로 와드들을 찾아볼 수 있고 그 와드들을 한 다음에 댓글에 이제 기록들을 올릴 수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제 크로스핏닷컴에서 어느 정도 경쟁심이 있는 선수들이 조금씩 하면서 이제 기록들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데이브 카스트로라는 분이 이제 우리 그러면은 이제 크로스핏을 사용해서 스포츠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글라스만 교수님께. 근데 글라스만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이제 이 컨셉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스포츠로 변경을 하자라는 제안을 싫어했던 이유가 이제 크로스핏에서 가장 효과적인 이유가 피트니스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만든 만든 이 철학인데 이거를 이제 스포츠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피트니스와 건강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 걱정은 지금도 엄청 유효한 그런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데이브 카스트로님께서 이제 스포츠를 전환을 하자 해서 만든 게 크로스핏 게임스이죠. 그래서 기초에는 엄청나게 작게 시작을 했지만 크로스핏 게임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점이 생기게 됐죠. 뭐 어떤 게 랩이고 어떤 게 노랩이고 그런 기준점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평등한 스포츠를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좀 많은 지금 볼 수 있는 많은 스포츠의 그런 캐릭터리스틱들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크로스핏 게임스가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The Ranch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초반에 조금씩 커지면서 이제 카슨 캘리포니아 카슨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아레나를 어떻게 보면 대여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크로스핏 게임즈를 하게 되면서 그때는 미디어 팀이 그래도 생각보다 활발을 해서 그때 좀 유명했던 게임즈 선수들 제임스 칼리파 아니면 리치 프로닝 당연히 있고 그리고 뭐 크리스 필러 그리고 조시 브리지스 이런 좀 오지 선수들이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뭐냐면 그때는 미디어 팀이 엄청나게 활발했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가장 큰 진화는 그 미디어 팀을 통해서 이제 그 크로스핏 다큐멘터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튜브로도 그 Road to the Games라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Road to the Games는 이제 선수들의 일상생활들을 쫓아가면서 이 그 게임즈로 가는 그 과정을 이제 다큐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크로스핏 다큐멘터리가 탄생을 하고 그러면서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가 엄청나게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미국에서도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스포츠구나. 그런 인식을 좀 많이 받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크게 제 생각에는 임팩트가 컸던 거는 이제 크로스핏을 통해서, 1등을 하게 된다면은 그 타이틀이 뭐냐? 타이틀이 Fittest on Earth 이라는 타이틀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 피트한 사람을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틀이 이제 생성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타이틀을 위해서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중요해진 거는, 기준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크로스핏 게임즈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뭐 당연히 스네치 뭐 이거는 뭐 그냥 예를 들어도 됩니다. 225, 155를 들어야 되고 뭐 1마일 그러니까 1600m 타임이 5분 45초 6분대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준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감독을 하면서 랩이냐 아니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크로스핏에서 엄청 중요하냐면 이제 기능성을 위한 운동인데 랩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기준점 때문에 동작들이 정의가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스네치 같은 경우에는 뭐 95, 95, 65 행 스네치라고 봅시다. 행 스네치의 동작이 있을 때는 뭐 당연히 위에서 익스텐션 있고 발목, 무릎, 그리고 힙, 이 full lockout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lockout이 되기 전에 내려오면 노랩이다. 그 정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정의가 어느 정도 생기고 기준이 생기게 되었죠. 근데 이렇게 기준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 동작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그런 정의가 이런 기준점이 확실하지 않은 동작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그래서 크로스핏에서는 회전 동작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 없냐? 회전 동작은 기준점을 찾기가 엄청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그리고 특히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회전이 많이 있는 그런 동작들을 개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동작들을 피하게 된 거죠. 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전을 해서 매드볼 스로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무를 깎을 때 옆으로 이렇게 도끼를 찍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기능적인데도 불구하고 크로스핏 스포츠에서는 볼 수 없고 그래서 크로스핏 박스에서도 많이 볼 수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회전이 들어간 크로스핏 동작들을 찾아보면은 많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 생각에는 셔틀런 할 때 도는 거 그 정도 뿐이고 그거 외에는 회전 동작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기준점이 생기고 정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기능적인 그 운동 글라스맨 교수님께서도 회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크로스핏에서는 이 회전 동작이 없는 이유가 일단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랩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회전 동작들이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퍼포먼스 그러니까 더 멋있는 동작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뭐 스쿼트 스네치도 그렇고 뭐 피스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바머스럽, 링머스럽 이런 동작들은 뭐 당연히 하이 레벨 어느 정도 스포츠를 오랫동안 해야지만 습득할 수 있는 동작이지만 그렇게 되면서 좀 많이 중요해진 게 이제 게임즈도 그렇고 스포츠 전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보여줘야 이제 게임즈도 키우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크로스핏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멋있는 좀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동작들을 넣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컴플렉스한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한 왜냐하면 피트니스로 봤을 때 뭐 만약에 뭐 1000m 런 그리고 버피 100개 그 다음에 뭐 1000m 런 이런 형식으로 게임즈에서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런 테스트가 전체적으로 10개인가 12개인가 이벤트가 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벤트는 솔직히 보기 엄청 지겹죠. 그리고 뭐 직접 가서 본다고 해도 그냥 선수들이 뛰어가고 끝이잖아요. 뭐 같이 뛰어갈 거 아니니까 그렇게 보기가 힘들고 좀 복잡한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복잡하고 비교적 짧고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비교적 짧고 그리고 멋있는 동작들이 더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 크로스핏 어떻게 시작하셨어요라고 여쭤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좀 멋있는 동작들을 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멋있는 동작이 뭐냐라고 보면은 대부분 링머 아니면 클적 고중량 클적 아니면 뭐 파머 이런 동작이죠. 뭐 크로스피터가 만약에 뭐 밖에서 뛰는 인사를 포스를 하면은 일단 좋아요 많이 안 눌러주죠. 그리고 일단 그런 동작들을 봤을 때 너무 멋있다 나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좀 멋있고 복잡하고 짧은 와드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많이 이제 미디어에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크로스핏에 빠지게 된 이유가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 그게 아니라
이제 보디빌딩을 하면서 좀 많이 지겨워졌고, 그렇게 하면서 피트니스에 대한 그런 것들,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가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죠. 그렇게 보게 되면서 엄청나게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게임즈를 가고 싶어라는 그런 꿈이 생기게 되었죠. 18살 때 16살 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목표를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고 짧고 멋있는 동작들이 더 생기게 되면서 이제 기능성이 필요한 그런 회전 동작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크로스핏에서는 bilateral movement, 그러니까 스쿼트, 데드, 벤치 이렇게 양손 양발을 쓰는 동작들이 많죠. 근데 한 손 그리고 한 발을 쓰는 동작들은 그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다는 거죠. 그래서 뭐 덤벨 스네치, 덤벨 동작들 같은 경우는 싱글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스포츠를 봤을 때 대부분 양발, 양손을 쓰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능성 운동이라고 하면서도 좀 기능성으로 많이 이제 중요한 그런 동작들이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봤을 때 건강 그리고 피트니스를 위해서 만약에 크로스핏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이 크로스핏이라는 철학 그리고 그 동작들 외에도 다른 동작들을 찾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와 그 건강 거기의 차이는 여기서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주인이라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박스를 차렸거나 차리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크로스핏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박스들은 아직도 그 이제 스포츠와 그 피트니스 건강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차이점을 잘 좀 반영해서 그런 와드들을 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박스 크로스핏 BLBT에 왔다고 해요. 제가 그리고 주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로스핏 BLBT에 오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히 선수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오픈도 보면은 RX를 등록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중이 가장 높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크로스핏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은 특히 연령대가 더 낮고 그리고 그 크로스핏을 한 이유가 이거를 취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는 좀 건강해지고 싶어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은 특히 또 이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박스 주인으로서 그러면은 고객들이 두 종류가 옵니다. 한 분은 건강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고 다른 분은 스포츠를 위해서 오는 분이 있죠.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나는 건강을 위해서 왔지만 스포츠도 하고 싶고 이게 겹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이제 박스 주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왔다. 이게 목표다. 뭐 체지방 감량이 만약 뭐 10%라고 봅시다. 10% 감량이 내 목표다라고 하시는 분이 들어왔을 때 이분에게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굳이 스네치 오버헤드 스쿼트 아니면은 뭐 바머스럽 이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분에게는 체지방 감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트폰 형식도 조금 더 길어지고 그리고 존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체지방을 감량을 하는 게 더 목표를 설정을 위해서 더 효율적인 그런 방법인데 만약에 박스 주인으로서 제가 이제 박스 와드를 딱 한 가지를 만들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프렌이라고 봅시다. 그냥 단순하게 프렌 21, 15, 9 thruster pull-up 맞죠?
이 와드는 정작 이제 뭐 상급자 선수분들에게는 2분에서 3분, 2분에서 3분이면 끝나는 와드고, 이제 뭐 입문자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6분에서 10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와드를 이분에게 권장을 할 이유가 있는가? 그거는 뭐 이제 크로스핏 철학에서는 다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하고 짧고 그리고 멋있는 그런 동작들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스포츠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 선수들은 오히려 더 4분에서 한 8분 정도 되는 와드들을 더 많이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스네치, 링머, 뭐 버피 박점도 있고, 아니면 뭐 데드 200kg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더 스포츠를 잘하기 위한 그런 좀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히려 건강을 위한 사람들, 뭐 이분 같은 경우 체지방을 감량해야 되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존투 트레이닝을 조금씩 더 넣고, 그리고 좀 더 길어지는 와드, 장기적, 그러니까 뭐 20분 암랩 형식으로 더 단순한 동작들, 뭐 크로스핏에서 꼭 이 기준이 중요하다고 해서 뭐 꼭 크로스핏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작을 늘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키핑 풀업이 안 된다, 아니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키핑 풀업을 꼭 해야 되느냐, 뭐 만약에 연령대가 높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깨 수술을 한 이력이 있거나 그러면은 굳이 키핑 풀업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회원이다라고 보면은 더 단순한 밴디드 풀업, 이제 밴디드 풀업을 이제 이 스포츠 측에서 많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 밴드 스트랩의 저항에 따라서 이 랩이냐 아니냐가 엄청나게 많이 틀릴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작들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동작이지만, 이제 처음으로 체지방 감량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뭐 입문자분들을 보면은 밴디드 풀업이 확실히 더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단일 구조적이나 아니면 카디오 동작들을 더 많이 넣는 게 좋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배워야 되는 동작들이 수많이 많기 때문에 뭐 매일 단일 구조적을 한다고 해서 카디오를 뭐 올린다고 해서 스포츠에서 도움이 되지만, 하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것들을 많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주인으로서 만약에 이 스포츠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건강을 위해서 오는 사람하고 와드를 똑같은 기준을 주고 수행을 해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한테는 더 좋을 수 있지만 이 선수한테는 더 안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오늘은 20분 암랩인데 엄청나게 단순하게 뭐 캐리벨 스윙이랑 뭐 그냥 버피 이런 식으로 20분 동안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 분에게는 엄청나게 좋죠. 체지방 감량에는 효과적이지만 스포츠를 봤을 때는 좀 많이 지겹고 그리고 하기 싫은 그런 훈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잘 해석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있냐면, 제가 이제 크로스핏 뉴 잉글랜드에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크로스핏 포트 밴쿠버라고 이제 저스틴 마데로스의 코치님이 운영하시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오레곤 쪽에. 근데 그 두 박스는 정말 전설적인 박스고, 지금도 엄청나게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고 건강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핏 뉴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턴을 했을 때 여기서는 일단 뭐 하이레벨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맷 프레이저도 왔었고, 프레이저도 있었고, 뭐 카트린 데이비스도 있었고, 코 세이글도 있고, 브룩 웰즈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스포츠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크로스핏 뉴 잉글랜드를 찾게 된 이유가
이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계속해서 커졌기 때문에 여기를 찾았죠. 근데 크로스핏 뉴잉글랜드 정작 한 70%에서 한 70%의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대부분 40에서 60 정도가 가장 큰 회원 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쪽에 아예 관심을 둘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벤 버저런이라는 코치님은 예전부터 전설적인 이런 선수들을 양성을 하면서 이 박스 안에도 그 문화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원하는 회원들이 이렇게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 와드도 좀 알맞게 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 버저런 코치님이 이제 만든 형식은 지금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그리고 피트니스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의 트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와드는 비슷비슷했는데 이제 목표에 따라서 오늘 수행하는 와드들이 달라졌죠. 그래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맷 프레이저나 아니면은 제가 옛날에 인터넷 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스포츠를 좀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오늘 와드가 뭐 3 rounds for time, 12 burpee box jump over, 24인치, 20인치, 24 월볼, 30, 20파운드, 그리고 뭐 36 카우로라고 봅시다. 라고 봤을 때 이런 와드는 뭐 당연히 스포츠에서 봤을 때 좀 많이 효과적인 그런 와드죠. 왜냐면 단일 구조적 그리고 짐내스틱이 있고 어느 정도 비교적 무거운 월볼을 던져야 되는 스트렝스 피스도 있고 그리고 카디오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잘 섞여 있지만 그러면서도 많이 힘들 수 있는 그런 와드이고 퍼포먼스에서는 이 와드를 조금 더 스케일을 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지만 피트니스도 좀 많이 중요시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대대적으로 좀 다른 스포츠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펜싱 선수 아니면 농구 선수 이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에 대한 욕심은 많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퍼포먼스의 트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와 피트니스의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이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3 rounds for time이지만 버피 빵점에서 이제 뭐 발목이 뒤틀릴 수 있고 아니면 박스에 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더 안전하게 만들자 해서 12 burpee 그러니까 버피를 하고 위에 있는 풀업바를 만지다든지 그런 식으로 버피 투 타겟으로 만들고 이제 24 월볼 이거는 조금 무게를 조정해서 왜냐면은 뭐 30파운드 매드볼을 던지는 거에 대한 의미가 많이 없다고 하면은 이 선수는 굳이 30파운드를 던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파운드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36 카로 이건 똑같이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체지방을 감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좀 그냥 오늘 강도가 너무 높지 않지만 어느 정도 땀 흘리면서도 좀 좋은 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피트니스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제 어머니 아버지 되는 나이뻘 회원님들이 대부분 피트니스를 했죠. 그래서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rounds for time보다는 암랩 형식을 더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더 꾸준히 그냥 똑같은 페이스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굳이 어떻게 해야 와드를 잘 페이스하는가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와드들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5minute AMRAP 형식으로 바꿔서 뭐 랩도 조금 이제 계속해서 너무 지쳐서 멈추지 않도록 burpee 그리고 뭐 12 over 이건 뭐 20, 14 아니면 14, 10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로리 로우도 어느 정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뭐 12, 8 칼로
이런 식으로 꾸준히 그냥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랙이 3개로 설정이 되면은 어느 정도 모든 회원들의 목표에 따라서 이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박스를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크로스핏 뉴잉글랜드가 오히려 더 큰 분량이 피트니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컴프트레인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스포츠에도 분량이 엄청 커졌고, 이제 그 박스를 조금씩 확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스포츠를 위한 그런 박스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링도 많이 사고, 그리고 흔히 크로스핏 박스에서 보지 못하는 뭐 웜이라든지 아니면 뭐 샌드백, 디볼 이런 좀 더 고성능 스포츠의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박스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이제 피트니스로 바뀌면서 그 뒤에 있던 그 오픈짐 스포츠 어, 공간이 이제는 그 티네이저 그리고 그 키즈랑 청소년들 박스 운영을 하는 데에 더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다른 트랙들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어느 정도 모든 분들에게 맞는 목표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상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만큼 더 고성능, 고출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부상이 정말 필요 없는 그런, 굳이 뭐 제 어머니 뻘 되는 분이 스쿼트 스네치를 하거나 오버헤드 스쿼트 오늘 뭐 3RM을 찾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그런 와드를 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이고 위험하고 박스 주인으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윤을 많이 잃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네, 정말 이제 건강과 스포츠, 그 차이가 여기서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지금 크로스핏 스포츠 세계는 크로스핏, 뭐, 게임즈도 그렇고, 지금, 좀 많이 이 차이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피트니스,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조금씩 더 이 게임즈 스포츠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하고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는 거의 크로스핏 그냥 그 철학, 크로스핏 피트니스 철학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중요한 이유는 일단 크로스핏은 회사죠. 그래서 회사로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부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지부에서 내야 되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3,000불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3,000불로 올리고, 이 지부들이 이제 뭐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50,000 그러니까 뭐 5만 박스가 있다고 칩시다. 더 많겠죠, 당연히. 근데 5만 박스가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들어가는 엄청난 돈이 어디로 퍼부어지느냐? 크로스핏 게임즈로 퍼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크로스핏 게임즈 하면서 이윤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육과 세미나와 이런 지부들, 그러니까 지부들 더 크로스핏의 철학을 위해서 들어온 돈이 다 크로스핏 게임즈에서 태워져 버리는 거죠. 그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식 지부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놓고,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교육과 이런 것들을 더 바라는 박스 주인들은 많은데, 그 돈이 다 그냥 자가 이제 박스를 관리하면서 전혀 상관이 없는 크로스핏 게임즈라는 그 스포츠를 위해서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좀 많이 이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윤도 못 남기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갖다가 이 전혀 상관이 없는 데다가 퍼붓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렇게 지금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크로스핏 게임즈에 대한
그런 신뢰도 많이 사라졌고 오히려 크로스핏 게임즈에서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참사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WFP Road Fitness Project가 이거를 좀 구제하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게임즈와 이 철학 이 두 가지가 좀 더 아예 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건강을 위해서 온 회원들이 갑자기 와서 스쿼트 스네치 하다가 어깨 다치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가 지금 생기고 있는 이유가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하고 크로스핏 피트니스하고의 그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뭐 회원 탓이 아니라 솔직히 이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생긴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 당연히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분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컨텐츠 좀 색다르긴 한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를 사랑해서 크로스핏 스포츠를 사랑해서 더좀 스네치 아니면 뭐 2000m로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조금씩 스포츠에서 더 잘하고 싶다, 나는 스포츠가 좋고 저처럼 이제 게임즈 다큐멘터리들을 보고 이러면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시작하신 분이라면은 이제 가장 효과적인 1대1 프로그램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건강 그리고 피트니스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